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3살 때 기억이 80까지 간다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아이의 인생과 성격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정말 멋진 얘기들도 많이 나누게 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즐거운 수학 이야기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그 학원은 가기 싫고 어릴 적 정말 잊혀지지 않은 멋진 기억. 우리 이리 씨는 어떤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어렸을 때 TV 속에 그 유리겔라라는 그 초능력자가 기억나죠? 나왔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숟가락 휘어지고. 네, 숟가락도 막 이제 그냥 뭐 눈으로 그냥 눈으로 쉬고 그다음에 카드 같은 것도 이 투시로 다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눈이 작으니까 남들보다 많이는 못 봐도 이 뚫어지게 보는 능력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면서 초능력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네. 진짜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숟가락 가지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부리구부랬는데 그게 사실은 눈속임이자 마술이었죠. 네네. 그래서 마술을 이용한 수업 방법을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판타스틱한 장면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뻥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막 어머 대단하다 우와 그렇죠. 놀란 다음에 네. 나중에 거기에 숨어있는 수학 원리나 과학 원리 같은 걸 찝어주시면 아이들이 더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싹싹 그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런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진짜 신기했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직업이 마술사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술사보다도 훨씬 더 판타스틱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직업을 저희가 골랐는데요. 다름 아닌 홀로그램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홀로그램 아티스트 하면 사람들이 뭐지? 하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민성원 선생님. 요즘에 빛을 이용한 3차원 입체 원상 있죠? 그걸 전부 네.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놀이동산뿐만 아니라 영화나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이걸 활용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은 홀로그램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홀로그램? 그게 수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홀로그램 아티스트 안에도 여러 가지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파인드 매스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만났던 허공에 영상을 띄우는 첨단 기술.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해낸 명장면인데요. 그런데 최근엔 이렇게 영화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홀로그램 때문이죠. 홀로그램은 전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홀로와 정보란 뜻의 그램이 합쳐진 합성어로 완벽한 정보를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3차원 입체로 구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홀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바로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3차원의 예술가, 홀로그램 아티스트입니다. 홀로그램 아티스트라고 하면 뭐 융합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특수 영상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춤을 추는 가수들,
이상할 것 없이 보이는 무대지만 춤을 추는 5명 중 1명은 홀로그램 가수입니다. 이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홀로그램을 플로팅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 소개할 홀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반사형 홀로그램의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요.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원리는 이 반사율과 투과율이 확보된 이런 매개체가 여기에 있으면 이 부분을 45도로 배치를 합니다. 45도로 배치하면 이 밑에 있는 어떤 구조물 자체가 반사됩니다. 이 구조 반사돼서 투과돼서 여기에 영상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 방향에서 쏘는 영상이 유리를 통해 반사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인데요. 45도로 기울어진 유리 안에 물체가 떠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이 구현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듯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플로팅 홀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연 기획자, 홀로그램 하드웨어 전문가, 무대 설계자, 그래픽 디자이너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야 하는데요. 무대 설계와 실제 같은 홀로그램 구현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답니다. 홀로그램 공연 기획의 첫 단계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콘텐츠를 상영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그 후 무대를 설계하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플로팅 홀로그램의 경우 무대의 길이와 넓이, 높이 등 홀로그램 구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한 설계는 필수입니다. 먼저 이게 사전 작업이 집을 짓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그 주춧돌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먼저 포석이 되는 거를 잘못 두게 되면 현장에서는 더 큰 다른 변수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 작업이 완벽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인스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에 계산을 더해 정확한 도면이 완성되면 설계된 무대를 3D로 바꾸는 두 번째 작업을 진행합니다. 번거롭지만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2D나 이런 부분 쪽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우리가 잡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미비하던 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홀로그램 구현은 관객의 눈을 속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관객이 가짜를 진짜처럼 느끼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홀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투명 스크린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관객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3D로 바꾸어 무대 설계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무대 설계를 하는 동안 그래픽 전문가는 공연에 사용할 3차원 그래픽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들어질 그래픽을 더욱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어내고 화려한 그래픽 기술로 무대를 꾸미는 것 모두 홀로그램 그래픽 전문가의 업무입니다. 그래픽까지 마친 후 무대를 설치하는데요. 이때 플로팅 홀로그램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먼저 무대 천정에 달린 프로젝터에서 바닥을 향해 미리 녹화한 영상을 비춥니다. 이때 무대 바닥에는 반사판을 놓는데요. 반사판으로 쓰여진 영상은 다시 무대 위에 45도로 설치된 투명한 스크린으로 반사됩니다. 관객은 프로젝터나 바닥 스크린은 보지 못하고 무대 위에 설치된 투명한 스크린에 반사된 영상만을 보고 허공에 주인공이 등장한 것처럼 인지하게 됩니다. 스크린 앞에 영상이 비춰지기 때문에 스크린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홀로그램 공연은 영상과 연출, 홀로그램 기술이 하나 되는 공연 예술이기 때문에 홀로그램 아티스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부분에 대한 세팅 값은 실제 촬영 당시에는 런웨이 자체가, 캣웍 자체가 8m 되는 공간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금 공간 무대는 이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델이 뒤에서 걸어 나올 때 맨 뒷부분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약간 앞으로 전진할 때 이제 제 위치가 맞춰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런 부분에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촬영 당시서부터 현지 여건을 염두에 둔 그런 촬영이 중요합니다. 흔히 홀로그램을 과학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설계, 실제와 같은 그래픽, 각도에 초점을 맞춘 플로팅 홀로그램의 원리까지 모든 부분이 수학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3차원의 예술가, 홀로그램 아티스트를 만나봤습니다.
아니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요, 저 소녀시대 영상을 또 다른 데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나온 줄 알았어요. 전 착각했었어요. 저는 그냥 인사를 할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막 만질 하면서. 뻔한 거 아니에요? 손도 막 올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 홀로그램도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저희가 만나봤던 그 플로팅 홀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홀로그램의 종류가 사실 좀 있습니다. 투과 홀로그램, 반사 홀로그램, 뭐 무지개 홀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본 것은 바로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플로팅 홀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사실 실제 홀로그램들은 이쪽에서 보나 뒤쪽에서 보나 그것의 뒷면이 보이고 앞면이 보이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런 실제로 그런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런 원리가 시작이 됐냐면 사실 1870년대 극연출가 이 헨리 페퍼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연극에 어떤 유령이 좀 나타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하다가 이제 그 유리창에 비친 그 어른어른한 모습들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무대 밑에다 뭘 설치를 하고 빛을 일으키는 걸 설치를 하고 이렇게 반사를 시켜서 이 투명한 막을 무대 위에 설치해서 마치 무대 위에 유령이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건데 실제로 거기에 상이 맺힌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비친 모습이 이 반사가 돼서 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착시를 거군요.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착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유가 진정한 의미의 홀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홀로그램을 정말 실제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 바로 홀로그램 아티스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설계를 잘해야 이게 진짜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무대의 설치가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관객이 이 프로젝터나 이 스크린 등을 볼 수 없도록 이 가림막을 만들도록 하면서 무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죠. 네, 그렇군요.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 홀로그램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저도 이 홀로그램처럼 짠하고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네. 바빠서 이제 수다를 못 나올 때 네. 제가 홀로그램 대신 방송하고 아니에요. 굳이 안 나와도 돼요. 네, 무슨 홀로그램까지 우리가 설치해가면서 이리 씨를 부르겠어요. 꼭 나오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꼭 나올 텐데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까 네. 전에 이 반사판의 각도가 45도여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45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알 수 있는데요. 네. 밤에 등을 켰을 때 거실에 그 유리창에 그러면 형광등 빛이 저쪽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비쳐 보이잖아요. 보이죠. 예, 그렇게 이제 대칭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거리만큼. 네네. 시선이 이쪽에 있고 빛이 이쪽에 있으면은 여기 유리가 있고 건너편에 저쪽에 상이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이게 사실은 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갑자기 또,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예, 선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걸 발견해서 플로팅 홀로그램에 활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홀로그램 아티스트들은요. 사실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홀로그램과 자동차를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도 엔진서부터 디자인서부터 전기장치 다 들어가서 그거를 어떻게 결합을 하고 어떻게 예쁘게 만드냐에 따라 자동차가 완성되잖아요. 홀로그래피라는 기술은 자동차 엔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과학적인 기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갖고 홀로그램 아티스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조합을 시키냐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영역보다도 여러 가지 영역의 지식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분야는 그런 거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콜라보라고 하죠.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특수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서부터 무대를 설계하는 사람까지 모두 홀로그램 아티스트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실제 사람이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이 사실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대와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관객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수학적 설계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앞에 보시는 분들이 우와 저거 너무 신기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려면 무대 설계도 정밀하게 제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수 영상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작이 어떻게 되니까 무대의 넓이가 어떻게 되니까 특수 영상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제작해야 되고 이 거리가 얼마 되니까 이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수치를 정확하게 재서 요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행동 반경 여기까지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작이 안 되면 사람이 붕 떠 보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머리가 좀 더 커 보인다든지 아니면 무대에서 무대가 짧으면 실제로는 긴데 짧으면 사람이 그냥 무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허공에 떠 있어라고 보일 수도 다리가 있는 짧아 거죠. 보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신체 비율도 안 맞아 보일 뿐더러 사실감이 워낙 떨어져 버리니까 이 두 가지 부분들이 같이 협업이 돼야지만이 사실감 있게 볼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팅 홀로그램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요즘은 공연에서 스타를 대신하는 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활용되고 있죠. 요즘에 또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콘서트가 뭐 매진됐다거나 네. 오빠가 너무 보고 싶다거나 그러면 이제 플로팅 홀로그램을 만나시면 됩니다. 홀로그램 콘서트도 이미 개최하고 있고요. 홀로그램 전용 상영관 공연장이 또 네네. 본 적 만들어져서 있어요, 진짜. 너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더 좋은 것은 가격이 일반 콘서트보다 싸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네. 지드래곤이 막 공연을 해. 너무 와 오빠 하면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선생님도 또 세상입니다. 이렇게 또 빅뱅 팬이셨군요. 팬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근데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빠지더라도 이 플로팅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대체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생생한 공연을 관객들이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 네. 대단한데요. 사실 뭐 이미 십수년 전에 뭐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영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영상들을 이용해서 마치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1996년에 사망한 가수 투팍, 힙합 가수 투팍이 있습니다. 네. 근데 스눕독이라는 가수와 함께 공연한 것이 바로 그 플로팅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군요. 같이 영상을 띄워놓고 같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공연계에서는 이걸 잘 활용하면 아주 멋있는 공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인이 되신 분들을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우리가 뭔가 이 문화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왠지 그런 느낌 들어요. 시공간을 넘나든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내용을 보면 공간 설계, 비율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인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 활동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아이들이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간격 간의 거리, 크기, 비율, 각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입체적으로 도시를 만듭니다. 네. 그러면 그 전개도로 만든 도형 하나만 봤을 때하고 얘네들을 배치를 잘 시켜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봤을 때랑 전혀 느낌이나 모양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게 좀 되게 매력적인 학문인 것 같아요. 저도 홀로그램을 좀 배워가지고 우리 뭐 김태희 씨라던가 이런 분들이 네네. 항상 우리 집에 와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이 홀로그램 아티스트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진짜. 예. 네. 뭘 공부하면 궁금합니다. 되나요? 홀로그래피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물리, 컴퓨터 관련된 그 전공을 하면 네. 일단 유리하지만 무대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설치에 대한 지식, 네.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지식, 공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이용해서 더 사실적이고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홀로그램 아티스트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디자인이나 건축 관련된 쪽에서도 이쪽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홀로그램 자체는 광학적 기술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는 기본적인 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수학적 감각이 있어야만 홀로그램 아티스트로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요,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홀로그램 아티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홀로그램 아티스트라는 직업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학의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파인드 매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